공천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이 투톱인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모두 나서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당원이니까 영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인공 바로 대표적인 비당권파인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거듭된 설득에도 유 전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는 유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서 본인의 단식투쟁 기간에 찾아와줘 감사하다면서 애둘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또한 당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유 전 의원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러한 지도부의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중앙일보에 불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유 전 의원이 출마에 소극적인 이유는 윤 어게인 등 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원인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중도 보수에 가까운 유 전 의원이 현재로서는 출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 본인 그다음에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등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또 나름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될 4월 초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 이 새 예비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은요. 다음 달 7일에 이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만일 이 강경파 이미지가 강한 추미애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공관위원은 중앙일보에 유 전 의원의 경제 지식과 전문성은 이 추미애 의원을 압도한다. 추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이 되면 유 전 의원이 출마를 결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유 전 의원 접촉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는 SNS에 이제 남은 것은 경기이고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알고 있다며 사실상 유 전 의원에게 출마를 요구했고 오늘은 경기도지사 후보 결정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면서 공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역시 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결과 때까지 유 전 의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오늘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것의 공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석 판도를 바꿀 정도의 미니 총선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만 7곳이고요. 또 앞으로 여야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를 감안하면 많게는 18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이 재보선 전략은커녕 공천 일정과 관련한 논의조차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61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정말 국회의석 한 석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 또 확정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들 가운데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노려볼 만한 지역들도 있다. 이게 지금 야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관위원회의 이 공천 작업의 지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공관위 대응이 안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란 점에서 더욱 비판이 큰 상황이고요. 또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물들 사이에선 공관위가 후보 공고라도 올려서 이 경선 예비 후보 자격이라도 달라 이런 하소연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또 문자 메시지 발송, 홍보물 배포 등 이른바 이 준선거 운동은 당내 경선 예비 후보일 때 가능한데 지금으로선 그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안으로 상당히 이제
급부상한 그다음에 유력한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아까 저희가 기자들이 리포트를 해드렸듯이 4월 초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만에 하나 추미애 의원이 된다면 유승민 전 의원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희망 섞인 그런 기대가 관측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4년 전에 경선할 때 네네. 그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이겼어요. 김원혜 의원에게.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원조사에서 김원혜 의원에게 더 크게 졌기 때문에 후보가 네.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최근 들어서 한 3번 정도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재건을 하려면은 지금 상태로는 하기가 어렵죠. 네네.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니까는 네네. 가능한데 그러면은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이 혁신선대위나 그렇군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이선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을 제시를 할 텐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그 오세훈 시장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네.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또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 한자로 여공관위원 추미애로 결정되면 유승민 출마 가능성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여가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야가 맞습니다. 아까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